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67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1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계묘년 무 5월 병신일이 되겠고요. 일진 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자, 망종이 되면서부터 어제 망종 절입일이었고요. 이 망종이 되면서부터 이제 정사월에서 어디로 무오월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4, 5, 미월이 모두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되지만 또 4월이라고 하는 계절하고 5월이라고 하는 또 월하고 서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일간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가 됩니다. 화는 불을 의미하고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상으로는 불로 보지만 화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죠. 열기.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이 뜨거운 열기를 뜻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한 40도, 50도, 물론 이제 기후에서 봤을 때는 뭐 50도 정도, 60도까지 올라가면은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죠. 원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같은 거잖아요.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몇 천도, 몇만 도 정도 되죠. 그 정도의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계절로 화의 계절은 당연히 여름이 되겠습니다. 여름이 가장 뜨겁고 주관하는 색깔은 빨간색,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시는 주작이라고 하죠. 주작. 그래서 붉은 봉황이 주관하는 그런 신이 되겠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이러한 오행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병화를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는 양화가 되겠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되는 것이고,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 역시나 불이고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 안 드린 건 화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같은 화이기 때문에 똑같이 예를 주관한다. 적색이면서 주적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방향은 남쪽이 되겠죠. 사오미 남방. 하지만 병화하고 정화하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는 양화이지만 정화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죠. 음이라고 해서 차갑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뜨거운 열기를 뜻하기 때문에 양화는 뜨겁고 음화는 차갑다. 차가운 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를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는 음화보다 더 뜨겁다라고 보는 것이지, 음화니까 차갑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1000도짜리 불이 있다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예를 들어서 1000도죠. 1000이면 하나를 더 이렇게 공을 붙이고요. 예를 들어서 700도짜리 불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요거는 상대적으로 1000이 더 뜨겁죠. 700보다는. 그래서 1000도짜리 온도가 양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00도는 음화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700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한 300짜리 뜨거운 열기가 있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이죠. 700이 300에 비해서는 양이 되는 것이고, 300은 700에 비해서 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음양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지금 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화를 볼 때는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빛과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볼 수 있죠. 화는 촛불 같은 거, 조명 같은 건 빛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난방으로 쓰는 뭐 보일러라든가 난로 같은 건 열기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일간이 화일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아닌 다른 불들은 열기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 정화일간이 일간이었다. 빛으로 보는 것이고, 나머지 일간 외의 화는 열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화가 화죠. 뜨거운 열기라고 말했습니다. 일간 자체가, 화 자체가 신왕하게 되면 열기는 더 올라갈 것이고 빛은 더 밝아질 것이죠. 그래도 일간이 정화일 때는 빛은
어떻게 된다? 보강해주고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일간 병화가 왕했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임수로 병화는 보강을 하는 것이고 또 임수로 뜨거운 열기는 갖다가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화가 왕하면 관성을 쓰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꼭 임수를 써야 됩니까? 개수는 쓸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자 금방 말씀드렸지만 빛을 보강하는 것은 임수로서 보강을 하는 것이지 개수로서는 보강을 할 수가 없다. 단 개수는 뭘 할 수 있냐면 뜨거운 열기를 낮춰주는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개수는 보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왕했을 때는 이왕이면은 임수를 쓰는 것이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좋다. 왜냐하면 임수를 쓰면 보강도 할 수 있고 개수만큼의 공력은 아니더라도 조후도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임수가 없는 상태에서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보강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후만 하는 것이니 부기 쌍전이 아니라 부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개수를 얻으면 귀함을 얻기는 좀 어렵게 된다. 그래서 병화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쓴다. 그래서 제가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같은 사, 오, 미, 월에 같은 수를 쓴다 하더라도 간목, 을목, 무토, 기토는 개수를 좋아한다 했고요. 병화, 정화,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은 일간이 왕의 그 수를 쓸 때는 개수가 아닌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화일간이 신왕했을 때는 임수를 쓰는 것이고 화일간도 일간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양목이죠. 양목인 간목으로서 목생화해준다. 을목 같은 경우에는 얘는 습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할 수 있는 공력이 매우 작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뭐 병화를 볼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병화일간은 보강해 주는 것은 좋았지만 회강되는 것은 좋지 못하다. 회강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리는 거죠. 회기 무광이라고 해서 빛을 가린다. 뭐가 많으면 토가 많으면 병화의 빛을 가린다 해서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토가 많아서 빛을 가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 되겠고요. 월지가 되겠고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지, 연지, 일지, 희지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월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왕쇠와 한열이 사주의 핵심이다라고 봐도 되겠고요. 이 왕쇠와 한열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쇠 어느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해도 안 된다. 선생님 그러면 오행이 어느 한 오행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오행이 모두 갖춰준 오행 구족이라고 해서 오행 구족이라고 해서 모든 오행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물론 당연히 다 갖추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갖추고 있는데 오히려 기신이 있게 되면 오히려 좋지 못합니다. 차라리 기신 같은 경우는 없이 뭐 오행 목이 하나 없더라든가 또는 화가 하나 없더라도 남아 있는 것끼리 서로 상생 견제를 잘하고 있으면 오히려 굳이 오행을 다 갖출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사주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파악해야지 오행이 무조건 다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있어. 그래서 있는 오행들끼리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면 된다. 이거는 사주의 핵심입니다. 중화라고 하는 것. 어떤 사주가 좋습니까? 당연히 중화된 사주. 그러면 선생님 무엇을 중화해야 됩니까?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자, 5월이라고 하는 것. 자, 어저께 망종이 되면서 4월에서 5월로 오게 됐고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지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이제 뒤에 있는 것은 큰 의미를 제가 두진 않는데 이 하지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하지라고 하죠. 하지는 양이 극에 달한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음이 가장 약한 시점이 바로 하지가 된다. 그래서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때가 이 바로 하지가 되면서 하지가 지나면서 음은 점점 커지게 되고 양은 점점 약해지게 된다. 하지의 대척점에 있는 게 뭐예요? 동지가 되죠. 동지는 상대적으로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죠. 즉 그 말은 음이 가장 길고 양이 가장 짧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종과 하지, 이거 하지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5월은 망종과 하지로 되면서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4월은 화의 포태법으로 화의 임관지가 되고 5월은 화의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화의 기운이 가장 극에 달아 있는 때가 바로 5월이고 그 상한가라 그러죠. 가장 왕할 때가 바로 하지가 되면서 극에 달한 것은 떨어지게 돼 있죠. 하지부터 이제 음이 이제 점점 강해지고 양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4월하고 5월은 또 다른 점이 지장간이 좀 다릅니다. 4월은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 그 다음에 기토, 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할 때는 체음, 용, 양이라고 했죠. 왜냐? 사는 음이지만은 본기가 병화이기 때문에 체음, 용, 양이고 이 5월은 이제 제가 또 한 달 동안 계속 얘기했지만 체는 양이지만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본체는 5라고 하는 본체는 양이지만은 그 본기가 어떻다? 정화, 기토이기 때문에 음으로 쓰게 된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것은 4, 5월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화왕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같이 왕하다. 상대적으로 화토가 왕하면 뭐가 약해질까요? 금수는 약해지겠습니다. 화가 왕하면 화는 금을 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왕하면 상대적으로 금은 약해지게 되어 있고요. 포태법으로 4월은 수의 절지가 되고 그 다음에 5월은 수의 태지가 되는 것이니 4, 5 미월은 수도 약하게 되어 있으니 그거에 맞게 뭘 중화시킨다?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5월에 태어난 것이 뭐다? 일간, 병화일간이 태어났고요. 병화가 화인데 화가 가장 왕할 때 태어났으니 일간이 어떻다?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죠. 특히나 4월하고 5월은 저것이 왕한 것이 지나치게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5월의 병화, 왕한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병화일간은 신왕은 반드시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임수를 얻게 되면 임수는 병화일간은 보강을 하는 것이고 정화는 오중의 뜨거운 열기는 어떻게 했다?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선생님 개수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5월의 병화는 화세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임수로서는 전용으로 병화를 보강하게 되고요. 개수가 있게 되면 개수는 조후하는 용도로 쓰게 돼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이건 관살 혼잡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있겠다. 자, 임수는 병화를 보강, 개수는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니 오히려 관살이 있어야지만 병화가 5월에 태어나서 4월도 마찬가지겠지만 미월도 화국이 형성되면 마찬가지겠지만 관살혼잡을 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5월의 병화가 임수 또는 개수를 봤을 때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주는 구조로 가야 된다. 재성으로서 재생살 또는 재생관을 해 주어야지만 좋은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데 일간은 병화,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 우화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저거는 음화가 됩니다. 양대 음이죠. 양 대 음이 되는데 화가 화를 봤으니 저건 겁재죠. 그래서 이걸 겁재격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고요. 일간이 양인데 월지가
조태법상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양인격이라고 명칭이 있습니다.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격 한자로는 이렇게도 씁니다. 양인 이렇게도 한자로 써서 변양자를 써서 양인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 양인은 양간만 있다예요. 양간, 그러니까 간목, 그죠? 병화, 그 다음에 무토,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임수만 양인이 있는 것이지, 음간인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는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음간만 논하는, 음인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양인은 양간만 논한다. 일간 자체가 이렇게 지지에서 특히나 월지가 가장 강하겠죠. 제왕을 봤을 때 이거는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월지는 예를 들어서 신월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써봤을 때, 오늘은 신월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되면 물론 편제격이겠죠. 이렇게 편제격. 근데 예를 들어서 타지지의 우화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양인격은 아니지만은 편제격의 일간이 약할 때 양인을 얻어서 일간 자체가 간여지동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세력을 얻게 되면 이거는 신왕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격은 양인격이 아닙니다. 격이 양인격이 되려면 역시나 월지가 오화가 있어야지만 이거는 양인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인격이 되다 보니 일간이 굉장히 왕한 왕사주가 되죠. 양인격은,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왕에서 지나치게 왕한 것이기 때문에 양인은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양인을 중화시키는 방법은 뭐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관인 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냥 식상으로 설기순세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자,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은 금방 말한 이런 그렇고요. 여기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입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 칠살은 임수가 되겠죠. 임수를 얻으면 아까는 그냥 이론상 말씀드렸던 거, 이 임수는 병화를 보강하고 조우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이렇게 양인이 있을 때 칠살을 얻게 되면 이건 양인 가살격이 되죠. 칠살도 용도가 있겠고 양인도 용도가 있으니 반드시 국세만 좋으면 이건 권력직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칠사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 정관을 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로서 양인을 갖다가 극제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양인을 갖다가 중화시키는 방법인데, 상황에 따라서 일간에 따라서 관인상정이 좋은 사주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양인 가살이 좋은 사주가 있는데, 병화 입장에서는 개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임수로서 양인 가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런 것이 아니면 뭐 습토 같은 토가 있어서 화생토에서 설기순세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안 좋은 게 토를 보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양인인 임수를 보는 것이 병화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 그래서 임수를 이렇게 얻게 되면 양인 가살에 병화 보강하고 조우할 수 있는 개수가 있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반드시 신지지로 신유금이라든가 신유금이라든가 또는 해자수가 있어서 반드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는데, 자, 월간을 보게 되면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자,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무토도 같이 왕하다 그랬죠. 화토가 같이 왕한데 병화는 토가 왕해지게 되면 아까 말했던 회기무광, 저 무토는 병화의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만약에 임수 또는 개수를 얻었을 때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5월에 무토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일이 없습니다. 이 무토는 회강하겠고, 수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파극해서 좋지 못하죠.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정인이 되죠. 이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목 중에서도 을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경우는 왕토인 무토를 갖다가 제할 힘이 부족하고, 5월은 화왕절이 되기 때문에 수가 오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분 비회하니까 저 묘목은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연간에 개수가 있습니다. 이 개수가 있으면 개수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병화는 보강하지 못하지만은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무토가 이렇게 딱 있게 되면 무토가 개수와 합이로죠. 무게 합이 됩니다. 물론 무게 합, 화라고도 여러분들 배웠지만 이거는 무게가 합해서 화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묶인다, 합거된다 또는 기반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용신이 아무래도 수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무토 개수를 묶어 놓고 있으니 이거는 개수가 무토에 의해서 합거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개수는 용도가 없겠죠. 별도로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신금이라는 것을 얻었죠. 이 병신일주죠. 발음이 좀 병신이라고 해서 좀 안 좋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5월의 병화가 개수를 쓰지 못한 상황에서 신금은 신중임수가 있고요. 신중경금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신중임수경금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내 배우자 궁에 용신, 희신이 다 있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재성이 있는 것이고 여자 입장에서 재성 안에 관성이 있는 것이니 반드시 뭐는 있다? 부부 덕은 있다. 부부가 남자는 처덕이 있는 것이고 처는 남편 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수의 기운이 이거는 부족하게 되니 생시에서 조금 더 금수의 기운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자수를 얻어서 신자수국이 되죠. 원래는 삼합 신자진 수국이 돼서 수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거 좌우충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이 좌우충 되는 걸로 보는데, 이거 신자합하기 때문에 좌우충이 되지 않고요. 이 신합한다고 해서 개수가 힘을 얻느냐? 이 개수는 벌써 무토에서 벌써 합거됐기 때문에 이 개수는 쓸 수가 없겠고, 문제는 뭐냐면 이 무토도 문제이지만은 다시 또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수를 더욱 억압하게 되고 일간병화를 더욱 심각하게 회강하는 것이니 좋지 못한 생시가 될 것이고요. 무술시는 무자시보다 더 좋지 못하죠. 술토의 오화에 무토 2개 투출하면 이 병화는 심각하게 회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뭐 신중 임수 경금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역시나 토가 많은 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딱 봐도 알겠죠? 인신충이 됩니다. 일시지로 인신충이 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병신, 이 신금이 아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문제다? 문제가 아니죠. 용신이 되는 것인데, 이 신금이 깨지면 절대 안 되는데, 경인시가 인신상충되면 내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를 얻는데 인신충하게 되면 어떻다? 내 배우자의 변고가 생길 수 있고요. 재물을 열심히 모았는데 그 재물이 어느 순간 일거에 탕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세가 바로 이렇게 인신충이 되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임진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이 진토가 있기 때문에 무토가 더 세력을 얻는 것도 뭐 이거는 당연하겠지만은, 이 진은 습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신에 그다음에 진에 다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이 무토는 개수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임수 자체가 터천갈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를 보강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생시가 나쁘지 않은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일시지로 뭐하죠? 사신합수가 되죠. 사신합수가 되니까 되고 요거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얘는 쓸 수가 없겠지만 무토와 합거돼서 얘는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조후할 수 있고요. 사신합 되니까 신중의 임수의 공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임진시, 개사시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게 보이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양인이 있는데 시지에서 양인을 또 봤죠. 이거 양인도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인도과가 되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다, 이렇게 배신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간목은 토를 제해주는 희신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용신 어차피 신중에 있는 임수가 용신이고, 그 다음에 임수를 정하는 금은 희신이 되면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제외하는 무토가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병신이죠. 이런 병신이 아니라 병이 되는 그런 신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병신인데 이 간목이 병이 되는 얘를 제거시켜주니 얘는 약신이 된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신시 한번 볼까요?
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신금 하나였는데 신금이 두 개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병병병준하니까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보는데 병병병준해도 나쁠 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신금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능히 신증 임수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5월에 병화 두 개 있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뭐 사신 개사시에 비하면 이거는 오히려 수가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임진 개사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병신시도 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